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완벽함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차은우 씨였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의 모범적인 태도와 바른 인성으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 논란 때문입니다. 이 액수는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세무 처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사랑 뒤에 숨어 자본의 이득을 취하려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차은우 씨를 둘러싼 200억 탈세 의혹의 실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적 꼼수들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통보한 200억 원이라는 숫자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억 원 전체가 안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차은우 씨 측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이득을 본 원래 세금, 즉 본세는 약 100억 원에서 14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국세청은 여기에 약 60억 원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더 얹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가산세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계산착오나 실수였다면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세무용어로 이것은 일명 괘씸죄라고 불립니다. 납세자가 장부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려 했다고 국세청이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기관이 보기에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속인 사기극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은우 씨 측은 도대체 어떤 방식을 사용했기에 국세청의 공분을 샀을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소위 가족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 꼼수입니다. 연예인 개인이 고소득을 올리면 최고 세율인 4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0억을 벌면 45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법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차은우 씨 역시 소속사와 별도로 어머니를 대표로 하는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세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인의 실체입니다. 법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직원이 근무하고 사무실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기획사의 주소지는 차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장어집 식당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집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장어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 한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비용은 쓰기 싫고 직원은 두기 싫고 오로지 세금 혜택만 빼먹으려는 편법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는 부분은 바로 회사 형태의 변경입니다. 차은우 씨 측은 처음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법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장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돈을 어디서 얼마나 벌어서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다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장부를 비밀에 붙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악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차은우 씨 측이 굳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간판을 바꿔 단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청과 전문가들은 이를 내 돈의 흐름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다는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안양의 갤러리부터 시작해 최근 설립한 법인들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차은우 씨가 도대체 얼마나 벌기에 이런 무리수까지 두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차은우 씨는 매년 광고 모델료로만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광고 한 편당 7억에서 10억 원을 호가하는데 해외 브랜드나 글로벌 앰버서더 계약은 그 금액이 2배에서 5배까지 뜁니다. 디올, 생로랑,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그가 거쳐 간 브랜드만 나열해도 백화점 1층을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을 넘어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일인 기업인 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적 책임의 부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차은우 씨의 기부 총액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코로나 성금 등 좋은 일에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수익과 이번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200억 원이라는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액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 법인을 쪼개고 주소를 옮기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사회 환원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대중의 사랑을 현금으로 바꾸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그 사랑을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대중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자주 섞인 말처럼 월급이 통장에 스치기도 전에 세금을 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세금이 무서워서 혹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많은 혜택과 사랑을 누리는 톱스타가 자신의 부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팝스타 샤키라나 축구 영웅 호날두 역시 탈세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법정에 출두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차은우 씨라고 해서 몰랐다, 실수다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에 이 모든 결과가 나오도록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만약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뒤에 숨어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대중을 두 번 기만하는 엄청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차은우 씨의 200억 탈세 논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스타의 도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의 조사가 다소 가혹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어집에 기획사를 차리고 유한회사 뒤에 장부를 숨기려 했던 그 의도 자체는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은 스타의 화려한 외모에 열광하지만 그 스타를 끝까지 지탱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차은우 씨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은우 씨 측은 법적인 핑계를 대기보다는 대중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보다 더 빛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차갑게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퍼진 탈세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